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인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일반 전속중개계약 파트 2입니다. 27번입니다. 자, 27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이해정각에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 중개계약은 보통 구두로 하는데 서면으로 작성합시다라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아니죠.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29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그렇죠? 전속중개계약서에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당사자니까 당사자의 즉 개공의 성명 당연히 기재해야 되겠고요. 사무소 소재지 주소,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사무소 등록번호라든지 또는 뭐 상호 이런 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무소 소재 같은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30번입니다. 자, 30번 중요한 질문이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 그 친척이나 지인이라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을. 중개보수를 주라는 게 아니고요. 비용을 주는데 그것도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네요. 31번입니다. 자, 31번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깜빡하면 당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니죠. 보관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정되어 있지 않다. 깜빡하면 3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32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의 그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네요. 33번입니다. 자, 3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아니죠. 무효는 아니고 유효하죠. 유효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전속개업공인중개사한테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중개보수의 50%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는 아니고 유효합니다. 자, 34번입니다. 자, 34번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니죠. 중개보수 50%를 지불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 지불 의무가 있다. 자, 35번입니다.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그렇죠? 원칙은 3월이지만 당사자 약정에서 3월보다도 늘릴 수도 있어요. 3월 이상으로 할 수 있고 3월보다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6번입니다. 자, 36번 주의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요 그대로를 갖다가 또 이렇게 모의고사의 문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서 내보면 의외로 또 많이들 틀리고 있어요. 착각해서 틀린 것 같아요. 보면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지체 없이가 맞거든요. 요거를 7이라고 착각해가지고 X 표시하는 분이 꽤 있었어요. 보면. 자, 그러면 뭐하고 헷갈리는 거냐면 요거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는 7일 내에 하는 거예요. 이 7이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전공 7일 내에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럼 7일 내에 공개를 했다. 공개했대요. 공개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해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서 통지됩니다. 앞에는 7일이고요. 뒤에는 지체 없이입니다. 이걸 자꾸 7일하고 깜빡하고 요 문구하고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7일 내에 하는 거고 공개하고 나서는 내가 당신 위해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라고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또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에요. 37번입니다. 자, 37번 중요한 질문이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는 정보 내용은 정보 공개할 내용은 지형 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 맞고요. 중개대상물의 종류 공개해야 되고 공법상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도 공개해야 되고 도로 및 대중교통성의 연계성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자의 주소, 성명, 인정사항은 공개하면 안 돼요. 정보 공개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핵심이 뭐냐면 항상 이거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기출문제 전부 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형 등 이런 걸 싹 바꾸진 않습니다. 요게 정보 공개할 사항이 아닌 걸 이런 걸 바꾸진 않고요. 여태까지 전부 기출문제가 요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가 정답이었었습니다. 그거만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질문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 성명,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인적사항 이런 것들은 정보 공개 금지입니다. 어차피 요게 나올 거니까 질문을 읽으면서 요 문구가 있나 없나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 38번. 갑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유효기간 5월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이므로 갑과 을 간의 전속중개계약은 3월로 단축된다? 아니죠. 원칙은 3월이에요. 원칙은 3월이지만 당사자 약정에서 3월보다 느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5월이라고 약정을 했죠. 그럼 3월보다 느린 거죠. 그럼 5월이 되는 겁니다. 3월로 단축되는 게 아니고 5월로 되는 겁니다. 39번입니다.
자, 39번. 갑은 2010년 10월 10일 자기 소유의 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을과 유효기간 5월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을은 2010년 10월 20일 이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된다? 아니죠. 정보 공개는 7을 해야 돼요. 전공 7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공 7.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서 정보 공개는 7일 해야 됩니다. 10월 1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7일이니까 1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됩니다. 전공 7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자, 40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중개의뢰인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의 이래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해야 됩니다. 맞네, 여기까지 맞네. 통지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아니죠? 방법에 제한이 있죠? 서면으로 해라고 됐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써야 됩니다. 문서로서.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41번입니다. 자, 41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둘 다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네, 서식이 있다. 자, 42번입니다. 자, 42번.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니죠. 전속 중개계약서는 법정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43번입니다. 자, 43번 중요하죠?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맞네요. 그래서 일반 중에서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44번입니다. 자, 44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앞면 기준.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그럼 앞면에 이렇게 권리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4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둘 다 앞쪽에 보면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46번입니다. 자, 46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렇죠? 거래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친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친구를 통해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수는 안 줘도 돼요. 보수는 줄 필요 없고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자, 47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의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그런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공개하라고 돼 있죠.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냥 항상 인적사항만 생각하시면 돼요. 인적사항. 성명, 주소, 주민번호 같은 이런 것들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 기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사항인지 이런 것들은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48번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질문이고요. 많이들 당했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그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이 중개계약서에는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소식 있죠.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 두 가지예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함께 수행했을 경우에는 함께 개업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이 두 가지 아닌 것들은 이 소속공인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는데 특히 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도 아니고 확인설명서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중개계약서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 요거하고 혼동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4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9번. 이 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개계약서의 기재란에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네요. 그럼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두 개가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고요.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요 중개계약서의 기재란 뒷면입니다. 특히 뒷면에 보면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 예,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